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매드 스컬프트라는 아이패드용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패드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간략하게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테니까 기존에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노매드 스컬프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디지털 조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일반적인 미술에서 조소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촬영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조형물을 3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눌러주고 문질러주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런 형태감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일 탭에 가셔서 New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앱을 실행을 하시면 이런 구체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보기 쉽게 와이어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빈 곳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고요. 반대편 손으로 터치를 한 상태에서 빈 화면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축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툴에서 사용하는 모든 브러쉬들이 이렇게 우측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브러쉬의 크기와 레디우스 수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냥 그 아래에는 이 브러쉬의 강도, 인텐시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디우스 값을 내리고 인텐시티 값을 올리게 되면 가늘고 강한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레디우스 값을 낮춘 다음에 인텐시티를 올렸을 경우에 아주 확실하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럼 반대로 레디우스 값을 올리고 인텐시티 값을 낮췄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업이 되죠. 레디우스 값도 내리고 인텐시티도 내렸을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약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값을 넣어줘야 조금 전에 이렇게 세게 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무스 버튼과 서브 버튼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스컬프트 프로그램은 터치라는 작업이 기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를 누르면 눌러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무스 버튼을 눌러서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비벼주는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 툴로 형태감을 더 잡아주고 터치를 하고 문질러주고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UI들은 브러쉬의 이제 크기와 강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문지르기에 대한 설정을 잡을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항목에서는 어떤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지 이쪽에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가장 맨 위에 있는 클레이 브러쉬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점토로 이제 거칠게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초벌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 브러쉬 버튼이 있는데 좀 확실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브 브러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형태감을 잡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플래툰 브러쉬라고 있는데 이 스무스 버튼으로 이 드래그를 했을 때 문질러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매끈하게 잡기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툰 브러쉬로 눌러주게 되면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마감 표현을 할 때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브러쉬를 좀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클레이, 브러쉬, 무브, 플래툰 이 네 가지 브러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브러쉬도 물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브러쉬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브러쉬가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언두와 리두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손가락 2개는 언두, 그다음 손가락 3개는 리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UI에서는 이쪽에 있는 화살표와 역순의 화살표 두 가지가 언두와 리두를 가지고 있고, 두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그 기능을 단축키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라는 항목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약간 왜곡된 값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얘를 끄게 되면 아주 플랫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퍼스펙티브 값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과장된 카메라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쪽에 있는 탭에서 어떤 수치로 설정을 하는지에도 별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 와이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와이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스피어에 이제 와이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브 브러쉬로 초반에 이제 형태감을 잡을 때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쪽은 이제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서는 제가 막 늘렸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 있고 균일하지 않은 와이어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와이어 버튼을 중간중간 활성화시켜서 이제 전체 이 형태감에서 와이어가 균일감 있게 이제 분포가 됐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와이어의 균일도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가 이렇게 과장되게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쪽 상단부는 와이어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대로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아랫부분을 이제 드래그하게 된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같은 브러쉬로 작업을 하는데도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폴리곤이 밀집되어 있고 이쪽은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제 폴리곤과 폴리곤 간격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작업을 했을 때 폴리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트가 튀는 것 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형태감을 먼저 잡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 분포도가 이제 흐트러지게 된 상태에서 여기 복셀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들이 재배치가 돼서 모든 공간에 똑같은 균일한 양의 폴리곤들로 이제 와이어가 다시 재배치가 됐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크레이 브러쉬와 무브 브러쉬 같은 이제 덩어리감의 큰 브러쉬들로 형태감을 잡고 덧칠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으로 초반에는 계속해서 형태를 잡아간 다음에 이제 와이어가 늘어지고 이제 좀 일그러진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실 버튼으로 균일하게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좀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화면 안에 있는 UI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노베드 스컬프트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기본적인 이제 툴들이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버튼들을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이제 3D 모델링을 이 툴에 대한 기능을 알게 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